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한미의 합동 군사 훈련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들어왔고 한미 해병대는 연합 상륙 훈련을 벌였습니다. 두 현장을 취재한 정치부 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직접 승선해서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니미츠함이 어떤 배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니미츠함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입니다. 1975년에 실전에 배치가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 길이가 333m, 그리고 폭이 77m로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높이는 건물로 치면 무려 23층 정도라고 하는데요. 승조원도 물어보니까 5,500여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니미츠함은 10년 전인 2013년에도 한반도를 찾은 적이 있으니까요. 10년 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은 겁니다. 네, 이번에 또 한반도를 들어온 거는 니미츠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11 항모 강습단 전함대가 한반도를 찾은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니미츠함을 포함해서 핵 잠수함 그리고 각종 이지스함까지 포함된 하나의 함대입니다. 속된 말로 한 국가의 공군 기지가 다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를 찾은 건 지난해 9월 말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함정인데 이번엔 신 기자가 부산 현장에서 직접 네. 보고 온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니다 예. 보니까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진만 하더라도 수십 명에 이르렀는데요.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한 니미츠함에 오르기 전 모든 취재진이 보안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미 군견이 저희 소지품 하나하나를 다 냄새를 맡으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예. 다 체크를 했고요. 이후에는 니미츠함 입항, 그러니까 부산 기지에 입항한 것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해군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또 이제 우리 화동들이 이제 강습 단장 그리고 함장에게 꽃 목걸이를 이제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행사가 끝난 뒤에 드디어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니미츠함에 승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배 안이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좁고 이제 경사도 굉장히 그렇죠, 가팔랐습니다. 예, 수천 명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동안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식당은 물론이고요, 방송국 그리고 뭐 헬스장, 수영장 이렇게 각종 생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전투기들이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니미츠함에는 전투기만 70여 대가 탑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투기만이고요. 이제 나머지 헬기나 수송기까지 합하면 항공기만 90여 대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영화 탑건에 등장한 예. F-18 슈퍼호넷이었습니다. 네, 또 함정의 지휘관이 타는 이제 기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함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장식도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 또 크기도 좀 겉에서 보니까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F-18 슈퍼호넷 말고도 이제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전에 투입되는 그라울러 그리고 탐지 장치를 단 호크아이도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보고 오셨는데 네. 이 니미츠함 갑판 위에서 또 기자회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강습 단장은 북한이 최근 각종 무기 체계들을 공개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도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발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심해에서 우주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어떤 협박과 위협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을 강습 단장께서 굉장히 많은 수차례 반복을 하는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이 해상훈련을 진행한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니미츠함은 다음 주 초쯤 부산에서 출항한 뒤에 한미일 3국과 함께 잠수함전에 대응하는 대잠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똑같이 대잠 훈련을 벌인 바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이 훈련의 규모와 정확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미 핵항모에 직접 정말 승선해서 신선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경험을 직접 하고 오셨는데 어제는 또 포항에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엊그제 부산에서 니미츠함이 입항하는 행사 그리고 니미츠함을 승선해서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는 포항으로 이동을 해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 상륙 훈련을 하는 쌍용 훈련을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투입된 훈련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작전 지역에 상륙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2018년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다 보니까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미가 합의를 했다가 최근 북한이 아무래도 핵 위협 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훈련입니다. 니미츠함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만큼이나 훈련을 취재하기 위한 국내 언론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 수십 명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화면으로 보면 투입된 장비도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미 해병대가 언론에 공개한 훈련은 쌍용 훈련의 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결정적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 자체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탑재, 이동, 연습, 그리고 결정적 행동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공개된 그 훈련 과정은 마지막 단계 결정적 행동입니다. 군이 해안으로 침투를 해서 적진에 있는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해안가로 침투하는 이 작전은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공중에서는 최대 20톤을 실을 수 있는 우리 군의 C-130 수송기가 투입이 됐고요. 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장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목표 지역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각종 함정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기동할 수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 KAAV 그리고 수중부양 상륙정이 투입이 됐는데요. 함정에서는 K1 전차들이 나오고 상륙정에서는 장갑차들이 줄여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굉장히 현장에서는 크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공기부양정이 이제 공기를 빼고 정박을 할 때는 그 모래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서 저희 취재진이 1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모래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갑차에서 이제 내리는 장병들이 내리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장병들이 해안가로 움직여서 주변을 엄호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각종 장병들이 이제 각종 무기 체계를 이제 가지고 내리는데 적의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유도 무기 체계 현궁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투입된 장비들을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 현장에서 직접 보셨다니까 그 규모가 정말 더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만에 이뤄진 훈련이다 보니까 또 이전 훈련과는 다른 점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훈련 자체가 5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전 훈련들과는 분명히 차별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이 참여를 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국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과정을 훈련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국으로 입항한 미국의 강습 상륙함이죠. 마킨 아일랜드 함도 쌍용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마킨 아일랜드 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F-35B 10대로 이루어진 한 개 대대 전체가 한반도에 전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영국군의 해병대 코만도도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한 개 중대 40여 명 규모인데요. 코만도는 세계 1, 2차 대전을 비롯해서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굉장히 역사가 긴 그런 부대입니다. 한미영 3국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연합 수색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미 연합 훈련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정치부 신현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